Ich will da draußen sehen, was unser Why ist. Ja? Ich will da draußen eine Truppe voller Krieger. Ja? Schlagt zurück mit allem, was ihr habt. Weil da, wo wir hinwollen, kriegen wir nichts geschenkt. Nirgendwo. Und deswegen geht jetzt raus und holt euch das, was ihr wollt.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은 다양한 독일 전술가들의 전술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감독인 랄프 랑닉의 라이프치히 부임 시기 라커룸 토크 영상입니다. 랑닉이 감독직보다는 단장직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모습은 다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런 랑닉이 유나이티드의 임시 감독을 맡아 잔여 시즌 동안 유나이티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며칠간 유수의 언론에서 랑닉과 유나이티드가 개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절차가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큰 틀에서의 걸림돌은 모두 넘은 만큼 향후 며칠 내로 랑닉 선임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계약 조건은 6개월간의 임시 감독직에 더해서 임기 만료 후 2년간 구단 경영의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정확한 직위와 역할 배분은 구체적으로 해당 역할이 정해지는 6개월 뒤로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랑닉이 유나이티드의 소방수로 그리고 향후 2년간 유나이티드의 첫 스포팅 디렉터와 같은 직위를 받아 축구 파트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불러올 여파가 단순한 임시 감독의 충원이나 새로운 단장의 확충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권이라고 표현될 만큼 상당히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또 실제로 그만큼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랑닉의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 계약은 지금까지의 구단 수뇌부 권력 관계의 밸런스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올해 첫 모터프와 플래처를 내부 승격시키며 미완의 단장 체제로 권력 관계를 조정했던 베타 버전 변화를 넘어 참된 의미로 유나이티드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다는 것을 유나이티드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퍼거슨이라는 위대한 감독의 향수를 떠올리며 그 시대의 운영 방식을 고수했던 유나이티드가 진정한 의미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내막을 알고 있기에 많은 팬들이 랑닉의 선임을 반기고 있고 저 역시 거론된 후보 중 가장 원했던 그리고 구단의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랑닉이 부임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대다수의 팬이 그간 보드진의 멍청한 일처리에 실망해왔고 우승에 대한 야망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인식할 정도로 수뇌부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해왔기에 이러한 변화는 유나이티드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소셜의 경질 과정에서 너무나도 무능한 면모를 보이면서 시기나 선택의 적절성에서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보드진에 대하여 저 역시 크게 실망했었고 그로 인해 10년 넘게 지속해온 팬 생활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랑닉 선임이 더욱 반갑고 또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선 랑닉이 어떻게 유나이티드에 부임할 수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부터 정리해보죠. 많은 이들이 현재 유나이티드의 보드진이 내부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글레이저스의 의사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으면 이들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되었건 별 관심이 없죠.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프랜차이즈 구단으로 유나이티드를 성장시킨 이들의 목적은 언제나 더 많은 수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퍼거슨 대의 영광에는 유통기한이 있었고 지금처럼 가다가는 팬들도 더는 참지 못하고 구단을 등질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현재 유나이티드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한 것은 팬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규모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랑닉은 유나이티드의 보드진에게 참 많은 부분에서 감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랑닉은 현재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축구 컨설팅 회사에 대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현재 랑닉이 맡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의 프로젝트도 사실 해당 사업의 최종 실험이자 쇼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죠. 요점은 간단합니다. 랑닉 본인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전문가 집단을 만들고 그것을 구단과 중개해가면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러한 아웃소싱을 위해서 랑닉이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소위 정권이며 달리 말하면 구단의 경영 내에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 팬덤과 긴밀한 연결성을 추구하는 유럽 스포츠 문화에서 이런 시스템이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구단들이 소셜을 통한 팬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거나 기업 자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구단에 대한 팬들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죠. 달리 말하자면 유럽 스포츠 문화에서 구단은 팬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러기에 팬들은 구단이 특정 자본가나 구단주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것이라는 일종의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구단 수뇌부가 독단으로 구단의 결정권을 외부의 통째로 양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구단들은 이러한 랑닉 체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 랑닉을 꺼렸고 그는 과거 레드불 구단들을 성공시킨 경력에도 불구하고 한지인 모스크바로 가서야 자신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유나이티드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유나이티드는 가장 미국인스러운 미국인 구단주와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유럽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구단입니다. 이들은 이미 슈퍼리그를 통해 아메리칸 프랜차이즈 프로스포츠 방식을 유럽 무대에 적용하려고 주도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구단의 진짜 주인은 팬이라는 유럽식의 의사구조가 막히는 현지 팬들과 심각한 대립을 겪었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에 미국의 프로스포츠 운영 방식과 비슷한 방향성을 채택한 랑리의 방안이 유나이티드의 보드진에게 더 익숙하고 더 효율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화와 분업화라는 측면에서 구단의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그 주체의 문제는 이들에게 전혀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 수익성에 대한 문제였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글레이저가 구단 권력을 랑리에게 양도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역사적이게도 글레이저에게 구단 권력을 양도하는데 가장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랑리의 입장에선 앞으로 본격적으로 런칭할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한 실험 모델을 축구계의 변방인 러시아에서 중심지인 프리미어리그로 옮겨 보다 성대한 쇼케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를 성공적으로 컨설팅했다는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업화된 잉글랜드 구단의 경우 팬들이 구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구단주와 마찰을 빚고 있으니 비전문가인 글레이저보다는 차라리 전문가인 랑릭이 낫다, 이런 식으로 호감도를 쌓기도 쉬웠겠죠. 즉, 랑릭이 선임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구단, 랑릭, 팬 3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랑릭의 선임,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단의 스포팅 디렉터로 랑릭이 부임하는 그림은 구단의 권력 관계에서 랑릭이 포함된 단장의 지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나이티드는 전통적으로 퍼거슨이라는 위대한 매니저의 그림자에서 기업 경영 파트의 사장과 축구 파트의 감독이 협업하는 이원화 체제로 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감독의 권한이 막중했고 대신 사장이 축구 관련 파트에서 경제적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가담하며 보조하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현대 축구에서 이러한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점차 업무의 전문화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감독이 수행했던 구단 운영에 대한 역할을 총괄하는 단장 직위가 생겼고, 이전의 축구 파트의 경영에도 목소리 높이던 매니저 유형의 감독들보다는 좀 더 전술적인 전문성을 키워놓은 헤드코치 유형의 감독들이 대두되게 되었죠. 퍼거슨 감독의 향수에 빠져서 포스트 퍼거슨 10년을 통째로 암흑기로 채운 유나이티드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구단의 경우 단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감독의 교체가 이루어지니 그만큼 구단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스쿼드 상황에 맞는 전술가적 면모에 치중하는 감독들로 무장한 채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유나이티드는 매번 감독을 바꿀 때마다 스쿼드의 연속성을 상실하면서 매번 플랜을 갈아엎고 다시 리빌딩에 착수하고 또 망치고 갈아엎고, 이것을 반복하는 낭비가 이어졌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올해 초 내부 승격으로 존 워터풀을 풋볼 디렉터 직위에, 데런 플래처를 테크니컬 디렉터 직위에 임명하며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내적 변화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체계의 변화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단 외부에서 전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서 강점을 드러냈던 랑릭이 가세한다면 이 변화가 이제 진짜 의미에서 본효가 됩니다. 랑릭이 체제한 동안 유나이티드는 성공적으로 단장 체제로 변모한 팀들의 시스템을 구단에 이식할 수 있으며, 랑릭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단 경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감독의 권한이 이전보다 축소되는 대신 좀 더 선수들의 훈련과 전술적 성과에 치중하는 헤드코치 유형의 감독으로 타겟이 바뀔 여지가 크며, 이것은 나아가 글레이저스의 권한과 역할을 축구 외 상업 파트로 축소시키는 효과 역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단의 체제와 구조 그 자체가 단순히 감독 하나의 교체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격변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유나이티드 2.0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퍼거슨의 향수에 젖어 퍼거슨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제2의 퍼거슨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실패 사례들을 축적했던 지난 10년간의 실패를 뒤로한 채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일선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구단의 성공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때문에 단순히 임시 감독이었다면 그다지 선호될 여지가 없었던 랑릭이 가장 선호되는 타겟일 수 있었던 것이고, 구단의 가장 득이 되는 선임이었던 것입니다. 선수를 영입 방출하고 감독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과정은 결국 구단이라는 커다란 나무에서 가지를 쳐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썩어들어가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백날 쳐낸다고 한들 정원사의 수고에 비례하여 그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뿌리를 쳐내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새로 싹 틔울 수 있는 부분은 싹 틔우는 처방이 필요하죠. 랑릭의 선임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치기를 넘어서 정말로 구단의 지난 10년간의 근원적인 문제점인 보드진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과 비전문성 문제를 일거 해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뿌리부터의 치료 방식이죠.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불현듯 찾아온 유나이티드 2.0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앞에 불쑥 다가와 있습니다.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수반될 테고 많은 인적, 물적 쇄신이 이뤄지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이 미래가 이전에 비해 훨씬 희망적이고 실패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간 유나이티드가 거둔 성적과 무관하게 쌓인 기존 보드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점차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가 최악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는 성공이냐 아니면 대성공이냐만이 남아있습니다. 랑리그로부터 시작될 유나이티드 2.0이 기대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랑릭이 어떻게 유나이티드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나, 그리고 랑릭의 선임이 시사하는 유나이티드의 변화는 얼마나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단장이 아닌 임시감독 랑릭이 당장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팀에 가져올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에 거주한 남자 정진이었습니다.